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4일 중국의 자동차 채널 한 곳에 또 하나의 중국산 자동차 업체가 무너질 것인가 라는 주제의 글이 하나 올라와 계속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게시자는 자동차 산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중국 국내 자체 자동차 브랜드의 발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면서 창안, 창청, BYD, 지리 등의 브랜드는 자체 핵심 기술을 보유해 출중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며 영상을 시작하였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소비자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며 한때 중국의 랜드로버로 불리던 베이징 자동차의 창어 Q7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가 시장을 노리고 등장한 해당 모델은 저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원화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65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초라하다는 범위를 넘어서 한때 연속으로 12개월 동안 단 한 대도 판매되지 못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게시자는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기에 못생긴 모델은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좋은 품질과 힘을 갖추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해당 모델은 못생긴 디자인 외에 큰 고장은 없었지만 작은 고장들이 끊이지 않아 생산 중지, 판매 중지에 이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디에서 한 번쯤 접한 듯한 영상이라 따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번 게시자의 영상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중국 자동차 채널에서 유행하던 매달 경신되던 창호 Q7 모델의 처참한 판매 실적 기록에 대해 비꼬면서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12개월 연속 판매량 0대씩으로 비웃던 글들을 살짝 편집해 올려둔 것이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최근까지 여러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파산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딱히 신경 쓰는 사람들 없이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올 3월에 또 다른 채널에 올라왔던 글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표 한 장 속에 정리된 중국 자동차 업체 24곳 중에서 23곳이 이미 파산했거나 생산 중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중 2024년 2월 생산 중지 위기라는 문구와 함께 가장 마지막 줄을 차지하고 있던 하이파이 자동차는 이미 8월 초 공식적으로 중국 법원에 파산 재정비 신청에 들어갔다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채널 3곳에 올라온 댓글들 중 가능한 한국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특정 중국 자동차 모델들에 대한 평가글은 제외하고 일부를 선정해 따로 구분 없이 함께 정리한 점 시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마 체리일 거다. 거리에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체리가 단연간 수출 1위였다는 걸 넌 모르나 보구만. 이게 날조는 아니겠지. 국유기업 파산은 대부분 사람을 잘못 써서 그런 거다. 쓴 사람들이 맨날 돈 쓸어 담을 생각만 하니까. 쟤들 지위는 돈 주고 산 건데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베이징은 자랑스러워할 게 뭐가 남으셨나? 베이징 현대? 베이징 지프? 관료주의가 판치면서 국유재산이 팍팍 유실되었을 뿐인 거다. BYD AS조차도 다들 BYD 차가 쓰레기라고 하더라고. 양심 있는 서민들은 다들 BYD한테 감사한다. 아니,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전부 다 테슬라한테 감사하던데. 다 죽어간다고. 커다란 대국의 계획 없는 경제 발전은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거지. 계획 경제? 또 돌아가고 싶냐? 가격 내려! 3만에 한 대! 며칠이면 재고 다 턴다! 우유를 쏟아버릴지언정 서민들한테는 주지 않잖아. 다른 브랜드 붙이면 낫지 않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생산한 이 많은 자동차들이 팔리지 않는데 다들 어디로 간 거임? 네가 자동차 폐차하는 곳 가서 보면 알게 될 거다. 중고차 시장 가서 봐봐! 몇십 킬로미터짜리 엄청 많어! 건설 중단 건물 창고에! 투자한 건 대부분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거고, 진정으로 기술 업그레이드에 쓴 건 극히 적은 거임. 그러니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인 거지. 이치 자동차가 500억 들여서 훔치 개발한 거 생각해봐.
시장 경제는 낭비가 너무 심하다. 계획 경제 낭비가 훨씬 심각해. 12개월 판매량 제로는 판매 1위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건데. 파산하고 정비하면 일부 사람들이 부유해집니다. 괜찮습니다. 보조금 손에 쥐었으니 된 거라고요. 차를 만들었건 아니건 관계없습니다. 창원은 쓰레기차라는 인상인데 차라리 이름 바꾸고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것만 못한들. 국유기업 파산하면 개인은 그득그득 퍼담는 거죠. 쓴 건 전부 다 투자자, 은행, 주식하는 사람들 돈인데 회사 개업하는 날부터 회사 고위층, 주관층, 하부 조직 누구 급여가 적었는데 어쩔 때 이건 일종의 자본 재분배 방식일 뿐이라고. 앞서서 부동산 기업이더니 뒤에는 자동차 기업임. 인구가 줄었으니 모든 게. 자동차 잘 만들지 못하면 전기차 만들러 가는 거다. BYD 봐봐. 원래는 쓰레기차 만들었는데 바로 파산했잖아. 전기차로 바꾼 뒤에는 바로 기사회생 돈 엄청 벌었고. 암튼 65억이 지들 것도 아니니까 뭐. 핵심은 국산차는 녹이 잘 쓴다는 거다. 위에다 기아 거리에 줄었더라. 중국산 차는 아프리카 시장에나 적합하다. 아마 3년 내에 엄청 많이 망할 거다. 중국 국내의 과잉 투자로 휩쓸리는 건 부동산하고 똑같아서 재밌는 볼거리는 아직 뒤에 있는 거라고. 누가 마지막까지 웃게 될지 완전 말하기 어렵지. 어쩌면 몇 년 뒤에 중국 자동차 업체는 지리, 체리, 창화, BYD만 남을 듯. 미쓰비시, 르노, 어큐라는 큰 업체잖아. 이쪽에서 사업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다. 모두 국산차가 완전 빠르게 역사 무대에서 사라질걸. 배터리만 달면 시네러지잖아. 계속 부츠 잘라야지. 헝츠, 아이츠, 리츠 창피한 걸 모른다니까. 헝떼 주택에 살면서 와이마 자동차를 타고 인생의 절정을 누립니다. 원한 가득한 인생을 맛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3.15 완우이에서 보도해야 되는 거다. 그땐 닭털 마늘 껍질 같은 사건들하고 이건 전혀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라고. 식품 안전이지. 자동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어떻게 외국 자본가가 국내보다 좀 더 양심 있는 것 같지? 제대로 상장 폐지해도 사람 찾아다 AS 해주면 돼. 중국 국내는 아무것도 관리 안 해주잖아. 나라 법률로 파산 상장 폐지해도 10년 이상 AS 해줘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 이 뉴스에서 설명을 안 한 것 뿐이다. 제대로 회사 설립한 지 3년도 안 돼서 파산인데 어떤 바보가 너한테 부품을 10년을 준비해줘? 뭐만 했다 하면 손해가 몇십 몇백억이라고? 돈은 다 어디 간 건데? 고위직 주머니. 건물은 미완공, 이젠 자동차도 미완공이잖아.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는데? 다음에는 은행인 거지. 은행, 페트로차이나, 신호팩, 차이나 타바코. 중국에서 소비자들의 지위는 도대체 뭔데? 이런 게 바로 일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지지 호소하는 국산 제품이라고. 완전 아이러니한 거지. 그래서 국산차 사면 안 되는 거야. 내 할마 자동차는 자동차 파는 사람도 필요 없다더라고. 하이마스라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뒀다가 소리나 단거. 국산 휴대폰 사는 거랑 똑같은 결과라고. 진짜로 결말이 어떨지 판단되는 사람 없는 거냐? 네 말 뜻은 삼성하고 애플만 살 수 있다는 거임? 국산 지지의 대가다. 국산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왜 오래된 브랜드 안 사고? 오래된 브랜드도 다 파산했잖아. 샤오미 자동차가 앞으로 중국 국내 전기차의 유일한 브랜드가 될 거다. 자동차가 어디 있는데? 조리폰이나 만드는 게 차 만들러 갔으니. BYD는 믿어도 되려나? 뭔 생각을 하는 건데? 세계 유명 기업이구만. 뭔 생각하냐고? 테슬라는 믿음직스럽니? 내 동난 자동차도 위험하겠구만. 200여 개 기업이 자동차를 만든다니. 하이파이를 68만 주고 산 것들도 이제 나셨어.